자, 둘레 개통 그러면 우리가 림빅 시스템, 림빅 로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림빅이라고 하는 거. 자, 둘레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어디를 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둘레 계통은 주로 뇌 안쪽에서 봤을 때 보여지는 대부분의 구조를 둘레 계통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어 뇌 안쪽에 뇌실, 바깥 뇌실이라고 하는 것이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C자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바깥 뇌실을 두르고 있다라고 해서 둘레 계통 요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림빅 시스템, 림빅 로브. 둘레 계통의 중요한 기능은 기억 그리고 감정입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것들도 같이 포함되겠지만 기억과 감정에 관련된 것들을 처리해 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른쪽 뇌를 안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데 여기 쭉 가운데 쪽에서 허옇게 입금으로 이렇게 있는 거 이거는 뇌둘보가 됩니다. 뇌둘보가 되고 뇌둘보 주변으로 해서 커다랗게 동그랗게 이렇게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는 구조들을 전부 다 둘레 계통이라고 그러고 그 안쪽에 있는 구조도 마찬가지로 둘레 계통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둘레 계통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좀 입체적으로 좀 그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둘레 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는 안쪽에서 이렇게 있는 해마체입니다. 해마체. 해마체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신경회로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해마체에서 처리된 정보를 앞쪽으로 이어주는 구조를 활처럼 휘어 있다 해서 포닉스, 뇌활이란 말을 씁니다. 포닉스란 말을 쓰고 그리고 시상 하부 쪽에 있는 유두체, 젖꼭지 모양의 핵이 아래쪽으로 하나 삐쭉 튀어나온 것이 있고 여기서 처리된 정보가 시상을 통해서 다시 두뇌 겉질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커다랗게 하나의 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커다랗게 C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입체적으로 좀 잘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둘레계통. 둘레계통은 어 끝뇌, 뇌 발생 부분에서 이렇게 언급이 됐던 거지요. 끝뇌. 그리고 사이뇌의 경계에 있다라고 해서 림빅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 텔렌세팔론과 디엔세팔론의 경계 부위, 림빅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로 감정 그리고 기억, 학습과 관련된 인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과거의 기억에 따라서 행동 양상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동기부여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둘레 계통이 처리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둘레 계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뇌 부위에서 움직임, 감각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직접적인 움직임은 운동 중추가 한다. 요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둘레계통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 환경에 따라서 또 움직임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움직임 패턴과 움직임 양상은 둘레계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감각과 운동 계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미리 운동을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학습 또 뇌 안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 현재 환경과 상황에 가장 적절한 운동 반응이 뭔지를 딱 집어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둘레 계통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음식물 섭취 또 호흡도 상황에 따라 많이 바뀌지요. 또는 음식물도 우리가 먹어야지만 우리 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되게 거식증처럼 음식물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과식증에서 음식물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둘레계통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해마체, 해마 그러면 히포캠퍼스라고 하는데 해마는 학습, 기억, 학습의 기반은 기억인 거죠, 기억.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처리가 되고 있고요. 특히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 환자분들이 유독 해마체가 많이 위축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마체에서 정보가 처리되고는 있지만 상당히 많은 뇌 부위랑 신경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특히 이마엽, 앞쪽에 있는 이마엽은 고도의 인지 기능인데 인지적인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둘레계통의 해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둘레계통의 구조입니다. 둘레계통 일단은 살라무스, 시상은 양쪽에서 이렇게 3cm 정도로 양쪽에 하나씩 위치하고 있고 둘레계통 해마 또는 뇌활이라고 하는 거는 해마체 시상을 통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감고 돕니다. 시상 뒤쪽으로 해서 앞으로 감고 돌아 갖고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신경회로 중에 하나가 시상 하부 쪽이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시상, 특히 시상 앞쪽, 등 쪽, 네, 그리고 띠랑은 뇌들보 주변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 부분을 우리는 띠랑이라고 합니다. 해마곁이랑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해마가 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해마곁이랑 요 안쪽에 해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둘레겉질이라고 하고 해마라고 하는 거 해마처럼 생겼기 때문에 해마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닥핵 그 끄트머리에 아몬드 씨앗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편도체 이게 해마는 기억의 중추라고 볼 수가 있고요. 편도체는 감정의 중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막 영역, 시각 앞 교차 영역 대개 요쪽 부분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맥도 요쪽 부분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뇌 바닥 영역 요 앞쪽 요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분들이 전부 다 둘레계통의 구조, 다시 말해서 둘레계통의 회로들이 같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둘레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파페츠 회로입니다. 파페츠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해마에서 처리된 정보가 뇌화를 통해서 유두체, 젖꼭지 모양의 뇌 시상 하부 아래쪽에 있는 핵을 통해서 시상을 통해서 다시 D랑 쪽으로 오고 D랑에 처리된 정보가 다시 해마로 가고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겁니다. 요것들이 바로 파페츠 회로라고 합니다. 자, 둘레계통에서 유두체, 시상, 다시 둘레계통, 뭐 해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입니다. 자, 후각 껍질은 둘레계통이랑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편도체는 감정의 중추라고 했고요. 그 앞쪽에 시상 하부 또는 고피핵, 그리고 기대맥 같은 경우는 뭐 칭찬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반응들에 해당이 되고 또 모성 행동들, 어머니가 하는 행동들은 자식한테 하는 행동이 굉장히 뭐 인간 초월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과 관계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고비액은 스트레스라든가 통증 행동과 관련된 것들과 많이 밀접하게 관련된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갈고리랑 안쪽에서 봤을 때 앞쪽 아래쪽으로 갈고리 모양처럼 생겨 있는 갈고리랑이 있는데 이것들은 후각이랑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있고 그 안쪽에 편도체라고 하는 것이 파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체는 주로 감정의 중추라고 했는데 일단은 음식물 섭취와 관련된 활동이라든가 뭐 분노, 뭐 공격적 행동 등등 그런 것과 많이 밀접하게 관계된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아래 관자, 겉질, 사이막, 후각로 또는 아 앞쪽에 있는 그런 신경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들어오고요. 다시 정보가 처리된 다음에 꼬리의 바깥쪽을 통해서 시상 하부로 이렇게 정보를 내고 있습니다. 주로 해마 그러면 무조건 기억의 중추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해마에서 기억에 관계된 정보가 처리됩니다. 사실 아직까지 기억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명백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아주 명백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라고 하는 거는 특별하게 단기 기억력이 장기화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추 같다라고 이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기억들이 뇌에 어떻게 저장이 되고 어떻게 출력되고 인출이 되는지를 아직까지 명백하게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해마는 기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자, 기억 분명히 뭘 배우고 학습하는 거는 기억에 기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마가 손상이 있게 되면 기억이 저장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학습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치아이랑이라고 하는 거는 해마체 그 바깥쪽 부분에 이렇게 볼록볼록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빨 모양의 이랑이 있습니다. 그거를 치아이랑이라고 하고, 능선이랑 그리고 해마고랑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쪽 부분을 좀 절단면을 보게 되니까 해마를 쭉 덮은 것 같은 해마술 부분이 요렇게 있고요. 요 안쪽이 주로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되고, 앞쪽으로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요게 치아이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해마는 능선이랑이라고 하는 것과 후각 속껍질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인 바깥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마와 해마 곁이랑 그 후각 껍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 능선이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해마채는 옆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딱 잘라 놓고 보니까 이렇게 진짜 바다에 사는 해마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마채, 해마채라고 얘기를 하고요. 해마채가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게 앞쪽으로 딱 처리가 되는 부분, 이렇게 동그랗게 활 모양으로 휘었다 해서 뇌활, 포닉스라고 얘기합니다. 뇌활. 포닉스라고 하고, 해마체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미그달라오이드 바디 편도체가 뚝 떨어져 있는 거고요. 뇌활 끄트머리 부분에 유두체, 시상 하부 아래쪽에 젖꼭지 모양으로 튀어나온 핵 모양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젖꼭지 모양이기 때문에 유두체라고 하고요. 뇌활을 통해서 유두체로 정보가 갑니다. 이 유두체는 정보를 받은 다음에 이거를 시상을 통해서 어 둘레계통에 해당되는 두뇌 겉질로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뇌활은 해마랑 이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커다랗게 C자 모양의 섬유 다발입니다. 잘라보면 이제 백색질로 보여지는 거고요. 이렇게 해마를 덮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를 해마술 해서 핀브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입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시상의 모양에 대한 거 양쪽에 한쪽씩 작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시상이랑 마주보는 게 바닥핵 쪽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바닥핵 꼬리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편도체가 붙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편도체는 바닥핵기획이랑 관계없고 감정의 중추이기 때문에 주로 둘레계통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편도체만 딱 떨구고 나니까 요 앞에 해마 앞쪽 안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기 시상이 있고, 뇌활이 시상 뒤쪽에서 앞쪽으로 해서 위쪽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휘감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이렇게 유두체, 젖꼭지 모양의 핵, 시상하부 핵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상이 요렇게 있으면 어 해마랑 뇌활이 요렇게 감싸고 도는 거예요. 시상을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고 C자 모양으로 감싸고 돌고 있습니다. 자, 해마체는 무조건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과 학습에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체, 히포캠푸스가 망가지면 기억 상실, 다시 말해서 이제 치매처럼 기억이 자꾸 상실되는 게 오고 새로운 것을 기억되지 하지 못하게 한다. 주로 알츠하이머 치매병에서 해마체가 손상이 된 것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위축되고 자꾸 작아지고 기능을 못하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체가 손상돼서 기억 상실이 오고 기억은 인지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의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간에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 요거를 우리는 corpus callosum, 뇌들보라고 하고, 뇌들보 주변에 이렇게 띠랑과 띠고랑이 있습니다. 중요한 둘레계통의 겉질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마가 파묻혀져 있고 뇌화를 통해서 정보가 처리된 것들이 전달이 되면서 아래쪽 유두체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유두체에 온 정보는 이렇게 위쪽에 있는 시상의 핵 부분으로 정보가 처리되고요. 이 정보는 다시 D랑 쪽으로 옵니다. D랑에서 온 거는 다시 해마로 정보가 되고요. 이렇게 뱅글뱅글 계속 순환하면서 회로가 이어져 있는 것이 우리는 파페츠 회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페츠 회로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사이막은 대부분 여기 앞쪽 이 부분을 사이막이라고 하는데 그 안쪽에 이렇게 되는 부분을 여기를 우리는 종말 판곁이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콜퍼스 칼로즘 뇌들보 아래쪽 이 부분을 우리는 뇌들보이랑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신경학적으로 회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커다랗게 이 부분도 둘레 계통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띠는 머리띠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뇌들보 바깥쪽을 두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띠이랑이라고 하는데 띠랑은 둘레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다 처리해주는 둘레계통의 대뇌 겉질입니다. 파페츠 회로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거를 다 언급을 했습니다. 비교적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둘레계통은 뇌 안쪽에서 봤을 때 대부분 안쪽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기능인데요. 일단은 해마체, 히포캠푸스 그러면 기억입니다. 기억. 그리고 학습. 그리고 편도체 그러면 무조건 감정의 중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둘레계통은 그물 쪽과 같이 그물체와 연결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의식 수준과 관련된 행동들 많이 포함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신경계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둘레계통은 자율신경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몸신경로, 또 운동계통이라든가 감각계통, 그리고 호르몬 경로 등등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장 기능에도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의 행동, 사람 행동, 근육의 동작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장 기능 또는 호르몬 기능에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감정이 변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반응이 일어나는 부위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너무 기분이 안 좋고 계속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가장 먼저 망가지는 데가 내장기관입니다. 그래서 위장병이 가장 먼저 생기는 거지요. 이게 둘레계통이 자율신경계통에 아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장 기능, 호르몬 기능, 온몸이 다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안 좋게 되면. 파페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마체에서 뇌화를 통해서 유두체로 가고 시상 앞쪽으로 가고 다시 띠랑 요렇게 신경회로가 이어져 있는 거, 뭐 속후가 거칠 또는 띠랑에서 다시 해마체로 가는 거, 이렇게 계속 순환적인 고리가 신경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파페치 회로라고 했는데, 파페치는 애초에 이 회로를 발견하면서 아마 감정과 관련된 회로일 거다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감정이 아니라 기억의 회로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페치 회로는 기억, 기억에 관계된 관련된 회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서 해마에서 처리된 정보가 뇌화를 통해서 유두체로 가고요. 유두체는 다시 시상으로 가고, 시상은 띠랑으로 정보를 보내주고, 띠랑은 다시 해마체로 보내고, 계속 뱅글뱅글 돌 수 있을 만한 요렇게 하나의 신경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페츠 회로다. 파페츠 회로는 기억과 관련된 중요한 둘레계통의 회로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시상 하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상이 양쪽에 하나씩 있고, 시상 양쪽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시상 하부라고 하고, 시상 하부도 역시 여러 개의 핵들이 모여져 있는, 여러 개의 핵들이 모여져 있는 핵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상 하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상 하부는 그만큼 핵이 많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기능도 중요하겠죠. 자, 시상 하부 그러면 둘레계통이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둘레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시상 하부는 자율신경계의 중추예요. 시상 하부가 자율신경계를 컨트롤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레계통이 자율신경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시상하부랑 직접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둘레계통은 시상하부를 통제해주고 있는 거라서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어쨌든 둘레계통의 모든 구조와 아주 고도로 신경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계통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라고 시상하부 하이포살라무스를 같이 알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안쪽 암뇌 다발. 암뇌 그러면 여러 가지 인지적인 거, 움직임 목표, 뭐 이해력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포괄해서 그런 것들이 둘레계통으로 신경을 다 주고 있습니다. 뭐 사이막 영역이라든가 기내맥, 뭐 시상 앞 영역 또는 편도체, 이거는 감정이죠, 감정. 그리고 시상 쪽,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둘레계통과 관련된 부분이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다. 그 얘기는 뭐 기억이랑 감정 그런 걸 처리된 정보들이 상당히 우리 뇌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후각. 후각은 유일하게 시상을 통하지 않고 바로 후각 거칠, 대뇌 거칠로 바로 들어갑니다. 다른 모든 감각은 시상을 거쳐서 대뇌 거칠로 가는데 유일하게 후각만이 시상을 통하지 않고 바로 대뇌 거칠로 갑니다. 자, 그래서 둘레계통에서는 후각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른 감각이랑 다르게
이 냄새에 대한 것들은 감정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냄새가 좀 안 좋은 냄새가 나면 아주 심하게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올라갑니다. 자, 다시 말해서 냄새, 향기는 기억이랑 감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감정이 결부된 기억 또는 냄새, 향기랑 관련된 기억, 감정들은 오래도록 남아 있는 거예요. 금방 까먹지 않고 한참이 지나도 이게 분명히 리콜 금방금방 떠오릅니다. 어쨌든 냄새는 둘레계통과 아주 신경학적 연결이 아주 긴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이라든가 감정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여기 앞쪽에서 보기에 후각 거칠인데 후각 그 신경인데 후각 신경을 통해 들어온 정보들은 분명히 둘레계통이랑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쪽에 있는 해마체에서 처리된 정보가 뇌화를 통해서 유두체, 그리고 시상을 통해서 다시 둘레 겉질 또는 겉지, 띠랑 쪽으로 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정보가 다 처리되기 때문에 모든 정보 처리들은 뇌 기능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특히 후각과 관련된 것들이 둘레계통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임상적인 관련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럼 우리가 임상에서 둘레계통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뇌 손상이 있게 되면 둘레계통의 기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어떻게 손상되는지에 관계된 것들을 임상적인 관련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상하부는 무조건 내분비 계통. 내분비 그러면 무조건 호르몬을 생각하세요. 호르몬. 자, 시상하부는 둘레계통이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신경 계통 또는 호르몬 계통 이런 것들을 둘레계통이 컨트롤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직접적인 컨트롤은 시상하부가 하지만 둘레계통과 시상하부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상하부를 통해서 이런 내분계통과 호르몬 분비와 또는 내장기관, 자율신경계통을 아주 긴밀하게 통제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의 항상성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데 항상성 그러면 우리 몸이 항상 똑같고 일반적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똑같이 유지하는 거를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운 데 나가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내 의지랑 관계없이 마구막 떨리죠. 바리바리 떨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는 거고 너무 더운데 가게 되면 땀이 분비가 되고 축 처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성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를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호르몬이라든가 자율신경 계통에서 해 주고 있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상하부는 이렇게 신체의 항상성에 굉장히 중요한 구조다. 항상성이 깨지면 우리 몸에 병이 생깁니다. 각각의 계통에서 병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성을 항상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시상하부고요. 또 자율신경계통을 통해서 심장 박동이라든가 혈압, 위장, 그리고 장운동, 방광수축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감정적으로 막 폭발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아주 굉장히 많이 받으면 심박동이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혈압이 빡 오르면서 뒷목 잡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둘레계통과 관련된 시상하부에서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안 좋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우리 항상성이 깨지면서
이렇게 위장관 운동에 문제가 생겨서 위장병이 생기는 겁니다. 편도체. 편도체는 감정의 중추입니다. 감정의 중추입니다. 무조건 감정의 중추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편도체 부분과 관련된 그 뇌 부분을 보니까 자 요렇게 뇌 눈확 이마 거칠 요 뇌 아래쪽 바닥 부분이 되겠고, 앞쪽 띠랑 요런 부분이 아주 긴밀하게 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감정과 관련된 정보들은 요런 부분에서 처리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때 사회적인 상황과 또는 그런 역할에 맞춰서 행동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유독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뭐 분위기 파악 잘 못하고 그런 사회적 신호를 해석해 주는 거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밉상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편도체라든가 그런 상황들에서 신경 연결이 좀 잘 뭐 그 정보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감정뿐만 아니라 뭐 표정을 읽거나 사회적인 거를 다 눈치 빠르게 감지해 주는 거 다 편도체랑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사회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거, 유독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편도체랑 관련된 신경학적 연결이 아주 풍부한 분들이다. 이런 신호가 잘 처리되는 분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각이든 후각이든 촉각이든 청각이든 사회적인 감각들이 쫙 들어와서 편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눈확 거칠, 이마 거칠, 그리고 띠랑 등등에서 이제 처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내분비 계통 또는 운동 계통을 통해서 사회적 행동을 양산하는 거지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굉장히 나를 항상 꾸지람 주고 어렵게 만드는 분들한테는 괜히 주눅이 들고 나도 모르게 막 긴장이 되고, 또 딴 사람한테 안 하는 실수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사회적 행동들이 전부 다 여기랑 관계가 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레계통 그러면 일단 행동을 결정한다. 뭐 움직임을 일으키는 거는 대뇌 거칠의 운동 중추들이 되겠지만, 운동 중추에 앞서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전체적인 의욕과 더불어서 판단하는 거, 복합적인 것들을 판단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둘레계통과 관련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둘레계통이 손상이 되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행동도 사회적인 경험상, 상황상 일부러 안 하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친한 친구들끼리 막 쌍소리하고 비속어를 쓰다가도 선생님 앞이라든가 부모님 앞에서는 그 말들을 안 쓰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전부 다 그렇게 달라지고 행동을 선택하는 것들이 전부 다 둘레계통과 관련된 것이다. 뭐 경험과 관련된 것들이다.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억 없이 형성될 수가 없고, 감정적인 거, 감정이 포함된 경험은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둘레계통에는 그래서 감정과 기억을 막 결부시키면서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좀 선택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둘레계통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상하부를 통해서 전체적인 신체 반응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지요. 뭐 호르몬 반응도 바뀌어지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어질 거고, 자율신경 계통에서도 좀 다른 양상을 가져오게 되는 거지요. 어쨌든 동기부여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동기부여. 우리가 행동을 만들 때 감정과 기억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행동도 절제가 되는 거고, 또는 분출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동기,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뭐 수위 운동,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운동, 활동들, 행동들을 하기 전에
감각계통과 운동계통에서 아주 밀접하게 관여가 되면서 이것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그 이전에 둘레계통으로부터 이 모티브에 대한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다시 말해서 둘레계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거다. 적절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상 하부의 중요한 역할은 내분비, 호르몬에 관계된 것들이고 그리고 또는 이제 자율신경계통을 통제해 주는 것들인데 시상 하부는 뭐 혈중에 있는 인슐린과 글루코스 이건 혈당입니다. 혈당. 혈당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분비, 호르몬의 중추는 뇌하수체입니다. 피투타리 글랜드라고 해서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을 분비해 주는데 신체에 호르몬 분비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분비 기관들에서 호르몬을 분비해서 몸의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것들인데 자 그런 호르몬 분비 기관을 통제해 주는 호르몬을 뇌하수체에서 분비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뇌하수체가 특정 자기가 분비하는 호르몬도 있지만 다른 호르몬 기관을 조절해 주는 중추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상하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통제되고 있더라라고 정리를 해 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둘레계통의 기능은 행동의 시작, 끝. 이건 전부 다 모티브랑 의지랑 관계된 것들이잖아요. 자, 시작하고 끝내야지. 이런 모티브, 그런 것들을 담당해 준다. 그리고 뼈대 근육으로 가는 운동 출력. 다시 말해서 움직임을 어느 정도 할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기를 만질 때, 아기 손을 기우니까 이렇게 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친구들이랑 악수할 때 장난 삼아서 꽉 손을 쥘 수 있잖아요. 애기 손 만질 때 그렇게 꽉 쥐지 않지요. 일단 애기가 약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꽉 쥐게 되면 애기가 불편해서 울 수 있다. 이런 거 다 일일이 다 고려해서 애기 손을 잡는 힘을 친구들이랑 장난칠 때처럼 꽉 쥐거나 그러지 않는 거. 이렇게 출력을 조절하는 게 바로 둘레계통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율신경계통에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움직일 때, 몸 운동할 때 자율신경계통과 어떻게 잘 협조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줄까를 둘레계통에서 해결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율신경계통을 조절하기 때문에 뭐 땀 분비라든가 심장 박동 또는 안쪽에 있는 내부 장기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통제해 주는 역할도 둘레계통에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